오랜 세월을 지나오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그토록 바쁘게 쫓아왔던 걸까요? 젊은 시절 제 눈앞을 가득 채웠던 그 찬란한 목표들이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니 실은 잡히지 않는 안개였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선명히 드러나는 삶의 문장들을 오늘은 여러분과 천천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당신은 지금 세상의 어느 곳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며 제가 가장 먼저 보게 된 진실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재물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사유이자 제가 목격한 첫 번째 지혜는 재물은 결코 잡으려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 뒤를 따라오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이 이치가 이제야 제 삶의 저녁 노을날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제가 평생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유독 돈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무언가를 반드시 낚아채겠다는 살기가 느껴졌고 숨소리는 늘 조급함으로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갈수록 돈은 그 살기 어린 기운에 겁을 먹은 듯 더 멀리 달아나 버리곤 했습니다. 돈은 죽어있는 종이가 아니라 스스로 머물 곳을 선택하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살이 넘어서도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운이 없거나 기술이 부족한 탓이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내뿜는 에너지의 문제였습니다. 재물은 인격의 뒤를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아서 내가 빛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면 그림자는 저절로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을 등진 채 그림자만을 잡으려 허우적거리지요. 그림자를 잡으려고 몸을 숙이고 손을 뻗을수록 그림자는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 땅속으로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문득 제 자신의 발걸음 소리가 너무 커서 세상의 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자존심을 깎아가며 소중한 이들과의 시간을 희생하며 통장의 숫자에만 매달렸을까요? 그것은 돈을 버는 법만 배웠을 뿐 돈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본 한 가지 아픈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 허덕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실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질이 돈이 머물 수 없는 황폐한 사막과 같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고 타인을 향한 시기심과 조급함으로 가득 찬 곳에는 돈이라는 생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돈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운이 돈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골라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보게 된 사유는 마음이라는 맑은 샘물에 물고기가 모여드는 이치와 같습니다. 재물을 담는 그릇은 통장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평온함의 깊이였습니다. 여러분, 맑은 연못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거칠게 소용돌이 치고 흙탕물이 일어나면 그 속에 살던 물고기들은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물이 잔잔하고 맑으면 식히지 않아도 물고기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곳으로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한탕주의에 빠져 눈빛이 번뜩이는 사람 곁에는 돈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설령 큰 돈이 우연히 들어온다 해도 그 거친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빠져나가고 말지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돈 하며 살았지만은 결국 말년에 남은 것은 병든 육신과 외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반면 적게 가졌어도 늘 주변을 살피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던 친구는 신기하게도 평생 돈 걱정 없이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면에 깊은 공력이 있는 이들은 큰 위기 앞에서도 찻잔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찻잔 속에 물이 흔들리지 않듯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돈도 안심하고 그 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기질의 힘입니다. 이 기질은 비싼 옷을 입거나 좋은 차를 탄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다듬어진 마음의 결,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도 불평을 하곤 합니다. 물가가 올랐다며 화를 내고 세금이 아깝다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복을 스스로 발로 차는 행위와 같습니다. 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에게 더 가고 싶어 합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쓰더라도 이 돈이 나에게 와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어 고맙다는 진심을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이 타인에게 가서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내길 빌어주십시오. 그런 넉넉한 마음씨가 바로 부자의 기질입니다. 품격이 있어야 돈이 쌓이는 것이지 돈이 있다고 품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더군요. 신살이 넘은 분들이라면 특히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외면을 가꾸는 것보다 내면의 향기를 다스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 있지는 않은지, 나의 표정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살피는 것, 그것이 곧 재물운을 가꾸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운이 따르는 사람은 굳이 소리 높여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나눠줄 뿐입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돈과 기회가 뒤따라옵니다. 이것은 제가 100년을 살며 목격한 우주와 인생이 작동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엄중한 원리입니다. 당신의 그릇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욕심이라는 구멍이 뚫려 있어 아무리 채워도 비워지는 그릇은 아닙니까? 아니면 식이라는 오물이 묻어 있어 맑은 물을 담을 수 없는 상태입니까? 삶은 결국 향기를 남기는 과정입니다. 돈의 냄새가 아닌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기질이 맑고 단단해질 때 당신이 굳이 애써 찾지 않아도 돈이 먼저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 노학자가 살아보니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풍요의 길이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를 뿐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도 사실은 비워져야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원한과 분노,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공간이 정갈해지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 비로소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살은 늦은 나이가 아니라 가장 성숙한 결실을 볼 수 있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내면을 닫고 정화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나무는 겨울에 자라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 깊은 속에서는 봄을 맞이할 가장 뜨거운 생명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당신이라는 그릇을 더 크고 단단하게 빚기 위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말씨를 부드럽게 고치고 표정에 온화한 미소를 띠며 매일 아침 살아있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아름다운 기질을 갖춘 사람이 된다면 세상의 모든 풍요가 당신의 발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부디 평온하고 당당하게 당신만의 고결한 기질을 완성해 나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 배어있는 가난의 냄새에 관한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니 그 사람이
앞으로 풍요로워질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결핍의 그늘 속에 머물게 될지는 그가 사용하는 언어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은 씨가 된다고 하셨던 그 단순한 가르침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진리를 담고 있는지를 저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입만 열면은 힘들다, 죽겠다, 돈이 없다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이상하게도 늘 어둡고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반면 적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에 감사를 담아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곁에 서면 맑고 따뜻한 풍요의 향기가 느껴지곤 합니다. 제가 여기서 발견한 아픈 진실은 이것입니다. 신살이 넘어서도 입버릇처럼 가난을 말한 사람은 사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이미 파산한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목격한 가장 분명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히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의식이라는 토양에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매일같이 결핍의 언어를 심는 이의 마음밭에 어떻게 풍요의 꽃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언어는 곧 그 사람의 기운이자 스스로를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정의하고 그렇게 말할 때 타인과 세상 역시 당신을 그 기준에 맞춰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말 속에 배어있는 그 고약한 가난의 냄새를 지워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들어와도 당신의 삶은 결코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입술을 통과하는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말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넉넉한 마음씨와 따뜻한 배려가 담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임을 잊지 마십시오. 잠시 창밖의 나무를 바라봅니다. 네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사유는 우리를 둘러싼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간을 비워낼 때 비로소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다는 이치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존경해온 선비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자신이 머무는 방안을 정갈하게 치웠습니다.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먼지가 쌓인 곳에는 정체된 에너지가 흐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쓰지 않는 낡은 물건들을 집안 곳곳에 쌓아두는 습관은 과거에 대한 집착에 매달려 미래의 행운이 들어올 자리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쥐는 과정이 아니라 제때 비워내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언젠가 쓰겠지 하는 미련으로 옷장을 채우고 서랍을 메웁니다. 하지만 그 움켜쥐고 있는 마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중에는 이것조차 없을지 모른다는 결핍에 대한 공포입니다. 비움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결핍에 대한 공포를 극복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래된 것들, 상처 입은 기억들, 그리고 쓸모를 다한 물건들을 과감히 내보낼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맑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이 정갈한 아침의 루틴을 통해 자신의 공간을 치우고 그 비워진 공간 속에서 멈춰있던 삶의 리듬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간이 숨을 쉬어야 그 주인의 영혼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주변이 무질서하면 마음도 선란해지고 마음이 소란하면 앞서 말씀드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평온함이 깨진 자리에는 조급함이 깃들고 그 조급함은 다시 재물을 밀어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머무는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공간이 과거의 유령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쓰지 않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고 먼지를 닦아내며 당신의 환경을 정화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재물운을 부르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적게 소유하고 더 깊게 사유해야 합니다. 비워진 공간에 머무는 따뜻한 햇볕 한 줌, 그리고 정갈하게 닦인 마루 위에 놓인 찻잔 하나, 그 단순함 속에 노년의 품격이 있고 그 품격 뒤에 진정한 풍요가 따릅니다. 공간이 정갈해지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 비로소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지나갑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겪는 고독과 소외감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씨를 다듬고 공간을 비워내십시오. 그 단순한 변화가 당신의 인격을 황금빛 기운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그런 향기로운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풍요가 머물지 않을 리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가난의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말과 공간에 풍요의 향기를 채우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본 이 노학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서서 가장 깊이 깨닫게 된 5번째 사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와 그 사이를 채우는 인격의 향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인연이 제 삶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넓은 인맥을 쌓는 것이 곧 성공이자 힘이라고 믿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신고개를 넘어 노년에 접어들어 보니 관계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맺느냐보다 어떻게 그 거리를 다스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군요. 우리는 흔히 정에 이끌려 누군가를 쉽게 드리고 또 누군가에게 쉽게 휘둘리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을 미덕이라 여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나쁜 기운은 전염병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끈질기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타인을 쉬게 하고 늘 누군가를 헐뜯으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이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의 맑았던 기운도 탁해지고 삶의 리듬마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조금은 아픈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듣기 거북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한 세기를 살며 목격한 인간관계의 엄중한 진실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관계의 거리를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세상은 결코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고결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쁜 기운을 가진 이들과는 단호하게 거리를 둘 줄 아는 용기,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이자 진정한 내공입니다. 잠시 뜰 앞에 핀 꽃을 바라봅니다. 꽃은 나비에게 오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향기를 키워낼 뿐이지요. 그러면 나비와 벌은 수천 리 밖에서도 그 향기를 맡고 스스로 찾아옵니다. 사람의 인격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내면을 닦는 이들에게선 형용할 수 없는 인격의 향기가 풍겨 나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서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험과 동시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스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것을 인격의 향기 혹은 영혼의 아우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맥이 있어야 기회가 오고
돈이 있어야 사람이 모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 맑고 고결해지면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모입니다. 마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는 인격의 향기를 맡고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사회적인 성공이나 재물은 결국 내가 관계의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고 그 속에서 내 영혼의 향기를 어떻게 지켜냈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과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 속에는 단순히 돈을 쓰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가벼운 자랑이나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아 기운을 흐트리지 말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말이 적습니다. 대신 그 침묵에 무게만큼 깊은 사유가 담겨 있지요. 남을 비판하기보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늘리고 고독을 친구 삼아 자신의 내면을 닦는 조용한 루틴을 가진 이들에게서는 은은한 묵향 같은 향기가 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향기로운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아도 그 맑은 기운을 타고 생각지도 못한 인연과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인생 후반전에 대역전극을 쓰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사람에게 목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품격을 다스리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과는 조용히 작별하십시오. 대신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당신과 함께 맑은 차 한 잔을 나누며 삶의 깊이를 논할 수 있는 이들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그런 정갈한 관계 속에서 당신의 기질은 더욱 단단해지고 당신의 삶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저 향기만 남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오직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향기만이 남더군요. 돈의 냄새가 아닌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인격의 향기를 가꾸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의 풍요와 기회는 저절로 당신의 오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본 이 노학자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당신만의 고결함을 지켜나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통장보다 먼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100년의 시간을 건너온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을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는 그릇에는 지금 어떤 향기가 담겨 있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마주한 아주 작은 깨달음 하나를 아래 댓글에 조용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따뜻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노년의 지혜는 언제나 당신의 고결한 삶을 응원하며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